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동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전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요청해주셨던 GV80을 신차로 구매할 때 중고로 되팔 때 감가 안 되는 옵션으로 가성비 있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GV70 영상에서 어떤 옵션들이 감가가 안 되고 가성비 있는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GV80은 옵션 감가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에 더해서 GV80 20년식에 비해서 22년식은 얼마나 많은 점이 개선이 되었는지 비교해드리고, 또 옵션을 고를 때 궁금한 점이, 예를 들어 12.3인치 LCD 클러스터를 넣는 모습은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옵션을 빼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출고되는지, 옵션 장착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도 많이 첨부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옵션 고르기 전에 22년식에서 20년보다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릴 추가된 기능들은 깡통 트림, 즉 옵션을 추가하지 않고도 기본 트림에서부터 상향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선된 기능은 NVH, 즉 Noise Vibrations Harshness의 약자로, 쉽게 말해서 차가 더 조용해지고 진동도 더 줄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으로 추가된 기능은 애프터 블로우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에어컨이 공기를 시원하게 하려면 냉매가 필요하고, 냉매 때문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고인 물 때문에 발생하는 에어컨의 곰팡이 증식, 또 곰팡이 증식에 의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말려주는 바람을 뿜어내는 거예요. 블로우가 이제 바람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 옵션 같은 경우는 많은 차주분들께서 차량을 출고하고 싸제로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기본으로 넣어주는 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돈 내고 추가해야 되는 옵션들이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HD에 담기는 정보의 양이 증가했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여기 테슬라처럼 주변 차들까지 이렇게 까만색 지우개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뭐 아무튼 HD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증가했다는 거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원래 GV80 같은 경우는 이 14.5인치 디스플레이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무선 업데이트, 즉 OTA 기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2022년식부터는 HD나 여기 가운데 12.3인치 LCD 클러스터 계기판에도 OTA 기능이 접목이 돼서 뭐 UI가 바뀐다든지 기능이 추가된다든지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옵션들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진 거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고스트도 클로징이 1초 더 늦게 작동하게 함으로써 조금 더 안정성을 높였다. 막 손가락 끼면서 다치고 이런 문제가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으로 좋아진 부분은, 원래 이 트렁크 위에 이 3열 쪽 천장은 막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2를 추가해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여기는 고급화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실내 고급화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이게 3열까지, 즉 트렁크 천장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번 GV80 22년식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6인승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열의 가운데를 자리로 쓰지 않고 2열을 독립 시트로 만들어 버린 거죠. 또 6인승을 선택하게 되면 이 2열 콘솔 장치 가운데에 냉 온장 컵홀더를 80만원 주면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6인승 250만원에 이 냉온장 컵홀더 80만원만 추가하면 이렇게 멋진 2열이 만들어지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사진처럼 만들려면 6인승 250만원, 뒷좌석 듀얼 모니터 250만원,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 250만원, 그리고 냉온장 컵홀더 80만원까지 해서 730만원을 여기다 쳐 발라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이렇게 멋진 고급화된 독립 시트가 완성되기 때문에 GV80을 의전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옵션을 말씀드리면 마오나 레드 유광, 그리고 바로사 버건디의 유광 무광 컬러가 추가됐습니다. 어차피 이런 색상은 고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중고 감가가 정말 심하기 때문에 이런 색상 고를 거면 차라리 중고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GV80 2022년식 견적 내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작 가격이 6,250만원이죠. 20년식 같은 경우는 시작 가격이 6,180만원이었기 때문에 7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70만원 안에는 뭐 물가 상승률도 있겠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옵션들이 추가된 거,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파워트레인을 골라야죠. 가솔린 2.5, 3.3, 디젤 3.0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많이들 고민하실 게 이제 가장 저렴한 가솔린 2.5 터보나 SUV다 보니까 디젤 3.0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솔린 2.5 터보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디젤은 400만원, 가솔린 3.5 터보는 57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400, 600 정도 되는 가격 차이가 한 중고로 2년만 지나도 가격 차이가 2, 300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감가율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디젤 3.0으로 주문을 하게 되시면 신차 출고 때까지 대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디젤 3.0이나 가솔린 3.5 터보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차량을 차라리 중고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신차로 구매하실 분들은 가솔린 2.5 터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2륜을 살 것인지 4륜을 살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전에 GV70 영상에서 이 4륜을 뺐다가 악플이 꽤나 많이 달렸는데 저의 생각은 사실 변하지 않았습니다.
후륜 기반 SUV지만 4륜을 고르지 않았던 조건은 사실 GV70이나 GV80이 모두 도심형 SUV이기 때문에 어떤 험로나 산길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특별히 살지 않는 이상 굳이 4륜이나 이 LSD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GV80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90% 이상은 시내 및 고속도로 주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테고, 아까 말씀드린 조건들, 그러니까 험로나 산간 주행이 많으시다든지 눈이 너무 많이 오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4륜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350만원 주고 신차에 4륜을 넣는 것은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4륜을 넣어야 되는 조건에 속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신차보다는 또 중고차를 통해서 GV80을 구매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옵션도 감가 방어율이 그렇게는 좋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이번 영상은 가성비 옵션을 고르는 영상이기 때문에 4륜이 아닌 2륜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인승, 6인승, 7인승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7인승은 혹시 뒤쪽에 앉아 보셨습니까? 일단 성인은 절대 못하고 애들도 좀 불편하게 탈 정도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뭐 6명 이렇게 타야 된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7인승은 웬만하면 추천드리지는 않고, 이번에 새로 나온 6인승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여기 가운데 이 센터 콘솔 다 이거 구라죠. 이거 다 옵션 다 추가해야 들어가는 거고, 이 250만원 안에는 다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팰리세이드처럼 6인승을 하면 이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열로 갈 수 있는 편의성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팰리세이드에서는 6인승이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의전용 차가 아니라면 GV80에서는 이 7인승, 6인승 다 고르지 않고 바로 5인승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따라서 5인승 이렇게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인데, 중고차 감가 방어에 있어서 색상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어떤 색상이 감가가 안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하얀색, 검정색, 그리고 회색 계열. 여기까지는 감가가 안 되지만 뭐 이런 거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거 선택하면은 이제 감가 오지게 쳐맞는 거 됩니다. 또 이제 GV80은 이 흰색이랑 어울린다는 평이 많아서 또 약간 벤틀리 벤테이가 느낌도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우유니 화이트 색상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휠입니다. 휠도 20년식에서 22년식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바뀐 점이 있죠. 원래 여기 적혀있는 포피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3.5 터보 모델이 아니면 선택이 안 됐는데, 이제 2.5 터보나 3.0 디젤에서도 휠 사이즈 업을 하면은 포피 브레이크가 알아서 들어가는 것으로 옵션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에 원래 이 가격이 플러스 70만원, 플러스 190만원이었는데 옵션가도 50만원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이 포피 브레이크를 50만원에 껴서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피 브레이크는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옵션일까요? 오늘 영상은 GV80을 가성비 있게 출고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포피 브레이크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하는 경우, 특별한 고속 주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모든 바퀴마다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이런 포피스톤의 브레이크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공도 주행에서는 사실 이렇게 고마찰 계수의 브레이크가 오히려 좀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면 당연히 나중에 유지비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포피 브레이크가 들어간 게 오히려 옵션 선택에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휠 인지업만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 끼워 팔기가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G70이나 스팅어처럼 이런 스포츠 세단 같은 경우는 이런 포피스톤의 브레이크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전 도시명 SUV인 GV80에서는 크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하지만 이 멋진 외형 때문에 큰 사이즈의 휠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세 가지 타이어의 실물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19인치 휠이고요. 저는 이미 충분히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번째는 20인치 휠이고, 뭐 19인치 휠이랑 비슷한 정도로 멋있긴 한데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더 상위 호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은 22인치 휠 사진인데, 이거는 딱 봐도 웅장하고 제일 멋있긴 합니다. 이건 그냥 멋있네요.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휠 사이즈는 아예 가성비 모델로 갈 거면 기본 19인치 휠을 선택을 하시고,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하시면 화끈하게 22인치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매하게 20인치 휠로 가셔서 멋도 애매하고 사이즈도 애매하고 또 애매하게 포피스톤 브레이크까지 달려서 나중에 유지비까지 많이 드는 선택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도심, 공도 주행용이라면 충분히 멋있는 19인치 휠로 그냥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연비도 절감할 수 있고 타이어 값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값도 절약할 수 있는 19인치 휠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9인치 휠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트 디자인, 실내 디자인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스탠다드 디자인에 어반 브라운, 바닐라 베이지 투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G70이나 GV70 옵션 고르는 영상에서 항상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추천드렸었는데, 스탠다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시트가 너무 딱딱하고 기본 가죽이다 보니까 저의 A6처럼 사실 고급감이 전혀 없습니다. 좀 물렁물렁한 느낌도 없고 푹신하지도 않아서 스탠다드 디자인은 권유드리고 싶지 않고, 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같은 경우는 이 퀼팅 패턴이 굉장히 고급지긴 하지만 이 가운데 센터 콘솔이 다소 올드한 느낌이 듭니다. 센터 콘솔 사진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이시는 건 가장 비싼 셀렉션 2의 센터 콘솔이 되겠고, 살짝 중후한 느낌이 들어서 20, 30대 분들에겐 조금 올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스탠다드를 선택했을 때 딸려오는 블랙 하이그로시 센터 콘솔인데, 하이그로시가 신차할 때는 굉장히 예쁘지만 사실 지문도 많이 묻고 먼지도 많이 묻기 때문에 관리가 좀 힘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예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셀렉션 1을 선택했을 때 딸려오는 이 G 매트릭스 패턴의 내장재가 20, 30대 젊은 분들에게는 가장 깔끔하고 좀 세련된 선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가성비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브라운 시트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블랙 시트는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그렇게 환영받고 있는 색깔은 아니고, 이런 베이지색이나 레드 시트 아니면 브라운 시트가 인기가 많은데, 사실 이런 베이지 시트는 관리가 잘 안 돼서 이염이 심하게 되면 오히려 중고가 감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 따라서 저는 항상 이런 브라운 시트나 그린 시트 그리고 레드 시트 같은 거를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스탠다드 디자인에는 베이지 시트와 블랙 시트밖에 없고, 디자인 셀렉션 1 이상부터 브라운 시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센터 콘솔의 디자인이나 시트 색깔이나 또 시트의 편안함, 고급감도 어느 정도 가성비 있게 만족할 수 있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울트라마린 블루 튠 베이지 투톤을 가장 추천드리는 바가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뭐 브라운 시트는 아니고 이런 바닐라 베이지보다 좀 진한 색깔이라 해서 둔 베이지란 이름을 쓰는데, 아무튼 이 브라운 색상의 시트 150만원짜리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선택하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은 옵션입니다. 제일 먼저 고를 수 있는 이 파퓰러 패키지, 이거 4개 합쳐서 결국 할인이 얼마가 되냐면, 이게 지금 650만원에 4가지 합쳐서 팔고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사면은 720만원 정도 됩니다. 70만원 정도 할인이 되기 때문에 할인이 그렇게 안 되는 편은 아닌데, 여기서 사실 불필요한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는 패키지를 선택하지 않고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말씀드릴 옵션은 파선,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SUV 같은 경우는 천장이 넓기 때문에 선루프가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 2, 3열에 앉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시원한 느낌? 개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차를 중고로 되팔 때 거의 140만원을 통째로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안정성에 대한 이슈도 거의 없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는 꼭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봐야 할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안 쓰면은 모르는데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중간에 다시 안 쓴다고 할 때 굉장히 불편한 옵션이거든요. 또 최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고, OTA, 즉 자동 무선 업데이트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HUD를 이전부터 사용하시던 분들은 옵션을 넣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HUD를 쓰는 편도 아니고, 또 요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HUD에 담긴 정보들이 밑에 LCD 클러스터 계기판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선을 조금만 내리면 이 정보들을 똑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130만원 비용을 좀 스페어하고 싶고, 사실 또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중고가 방어율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만 넣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옵션은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입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대표적인 사치 옵션인데, 운전석, 동승석, 에르고 모션 시트, 이게 원래 20년형에는 운전석에만 적용이 됐었거든요. 이게 동승석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무려 패키지 가격이 7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원래 120만원짜리였는데. 그래서 뭐 시트가 여기 뭐 허리 쪽도 마사지 해주고 다리 쪽도 뭐 길어지고, 아무튼 시트가 뭐 편해지는 거고, 저도 사실 이런 거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여기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독일 허리건강협회에서 최고 수준의 편안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혀가 긴 것들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의사들도, 이 말 취소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전문가들도 막 본인의 양력을 과하게 막 길게 몇십 줄로 막 이것저것 다 끌어 모아서 적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근데 진정한 고수분들은 대부분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적는 이유가,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건 좋은 거고 뭔지 아는 거면은 이런 게 적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거를 적어야 그나마 납득이 되니까 이런 거를 좀 추가해 놓은 개념이다 라고 저는 좀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제 말 무시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이 옵션은 너무 사치 옵션이고 190만원의 가치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전 추가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소거를 하고, 제가 지금 옵션에 대한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만 하고 있는데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의 GV70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옵션은 그냥 중고가 방어율이 없습니다. 중고로 되팔 때 가격을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옵션 하이테크 패키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형부터는 이 12.3인치 LCD 클러스터도 OTA, 즉 자동 무선 업데이트가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옵션 고르기 영상에서는 항상 이거를 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GV80에서는 이 하이테크 패키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12.3인치 LCD 클러스터를 선택하지 않은 기본 깡통에 들어있는 계기판인데요. 3분의 2, 오른쪽 3분의 2, 즉 7인치만 디지털로 되어 있고, 이 왼쪽은 아날로그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차량들, 뭐 G70 스팅어 이런 것들은 사실 아날로그 계기판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디지털이 사실 꼭 필요 없는 차들이라고 하면은 GV80은 어느 정도 고급감, 프리미엄의 끝판왕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 계기판이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또 OTA, 즉 자동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HUD도 추가하지 않은 마당에 이 OTA 기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면은 이 풀 12.3인치 LCD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옵션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이 지능형 헤드램프, 이 하이빔 보조가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빔을 켜놓은 상태에서 맞은편이나 앞에 차가 있으면은 그쪽을 피해서 하이빔을 쏴주는 이런 기능인데, 요즘에 센서 민감도가 굉장히 좋아져서 시골길이나 산길, 어두운 데 갔을 때 꽤나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서 160만 원이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감가 방어율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타면서 만족도가 높은 옵션이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입니다. 먼저 패키지 1 같은 경우는 서라운드 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밑에 세 가지 옵션은 거의 아무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GV80이 아무래도 대형 SUV다 보니까 차량 크기가 크고 또 운전이 조금 미숙하신 분들은 서라운드 뷰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경향을 보이시는데, 저는 밑에 세 가지 옵션이 너무 필요가 없다 보니까 180만 원 주고 서라운드 뷰를 추가하기엔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만, 서라운드 뷰가 꼭 필요하신 분들만 선택적으로 추가를 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이 세 가지는 뭐 중고가, 감가 방어도 전혀 안 되지만 서라운드 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되팔 때 한 3년 뒤 정도면은 60, 70만원 정도의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가성비 옵션을 고르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같은 경우는 일단 전혀 쓸모가 없는 옵션입니다. 굉장히 뭔가 그럴싸한 말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사실 이미 기본적인 안전기술 그리고 반자율주행 등의 옵션들은 GV80에 기본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뭐 K8이나 G70 스팅어 이런 데서 추가해야 되는 반자율주행이 GV80에서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차선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나가는 곳에서 좀 더 반자율주행의 정확도를 올린다든지 이런 기능들인데, 사실상 쓸모가 아예 없고 실제로 잘 작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거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옵션은 2열 컴포트 패키지입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의 구성 중에서 쓸만한 부분은 이 2열 통풍 시트 그리고 3존 공조장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뒷좌석 커튼 같은 경우는 수동식은 이미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전동식을 돈 주고 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열에 사람이 탈 일이 많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더위를 많이 타서 통풍 시트의 필요가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조금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 3존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있고 없고에 따라서 2열의 고급감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지금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은 GV80의 2열 공조장치 모습이고요. 여기 열선 시트만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옵션을 넣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열 모습이 구현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좁은 차 안에서 구획마다 온도를 나눠서 운전석과 2열을 따로 온도를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정말 손실이 큰 행동입니다. 물론 이 공조장치가 나타내는 디자인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기능적으로는 여기 적혀있는 2열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멋을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가격이 GV70에서는 70만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GV80은 250만원이라는 좀 고가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의전용으로 GV80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2열 컴포트 패키지도 선택해서 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뒷좌석 듀얼 모니터, 이거는 정말 가장 쓸모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살 돈으로 아이패드 2개 사시면 되고,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음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나중에
차를 출고한 다음에 음향을 튜닝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음향은 무조건 순정 상태로 좋게 출고하는 것이 나중에 튜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음질이 좋고 깔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시면 되지만 나중에 차를 중고로 되팔 때 아예 가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오늘은 선택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래 옵션들은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거의 쓸모가 없는 옵션이고 또 중고가 방어가 아예 되지 않는 옵션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아래와 같은 하얀색 파노라마 썬루프가 달린 19인치 휠에 우유니 화이트 GV80이 완성되게 됩니다. 정말 이 GV80은 디자인을 볼 때마다 국산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완성도가 가장 높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개소세가 3.5% 인하된 가격으로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6,577만원이 되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옵션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GV80은 사실 옵션을 고르지 않아도 이미 너무 좋은 차입니다. 다른 차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반자율주행 및 안전 관련 옵션들, 이중접합 차음유리라든지 1열 통풍 열선 시트, 2열 열선 시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한 귀로 흘리고 그냥 깡통으로 뽑으셔도 웬만한 외제차나 국산 프리미엄 차들보다는 옵션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 동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